오랜만에 만나 술을 한잔한 동창입니다. 한 명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고요. 한 명은 걸어서 간다고 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拗ねちゃって大人げねえの。俺たちは大人じゃねえよ。同級生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가 깊은 성찰과 고뇌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나이듦에 대해서 얘기한 영화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 영화 중에서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김윤석 감독, 배우로도 유명한 미성년이라는 영화죠. 오늘은 그 영화를 좀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일주일 중에서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인데, 가장 힘든 게 또 끝났을 때는 가장 기분이 또 좋게 퇴근하는 방향이 이 서쪽으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햇볕을 보는 게 힘든 상황도 많은데, 요즘은 날씨도 좋고 햇볕도 예뻐가지고 퇴근할 때 이렇게 빛 보면서 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게 언제 개봉했냐면 그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마블의 대단원을 장식했던 그 엄청난 영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개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굳이 또 그때 개봉을 해가지고 많은 관객을 모으지는 못했어요. 근데 영화 자체로는 참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좀 재미있게 볼만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배우들이 자기들이 파악한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를 끌고 나가죠. 그 연기에 의해서 드라마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설정을 되게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들 이게 외국 배우들을 볼 때는 그 재미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언어하고 얼굴의 매칭을 보는 게 더 좀 재밌거든요. 근데 외국 언어는 자막을 보면서 그 단어의 그 표정 변화하고 매칭을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그런 면에서 한국인한테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미성년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정은 배우도 카메오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정은 배우가 나왔던 어떤 영화에서보다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런 연기는 평생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 영화의 장점은, 제가 요즘 시나리오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책에 나온 것들이 대사를 최소화하고 장면으로 보여주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을 시각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영화라는 매체는 그 말이 아니라 화면과 그 시각과 청각으로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나리오상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 감정을 굉장히 시각화를 잘 해냈습니다. 감정의 시각화를 예를 좀 들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좀 이거는 너무 잘 썼는데 그랬던 포인트가 어디냐면, 염정아가 이제 김윤석이라는 자기의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의 식당에 가요. 그 식당이 오리고기를 하는 그런 전문점이었던 것 같은데, 화가 나서 무작정 찾아간 거죠. 그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그 식당에서 이제 자리를 안내받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쓴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가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자리를 안내받고, 그 뭔가 메뉴판이 오거나 물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본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영화에서는 염정아는 여기서 굉장히 살림을 하는 그런 전업주부로 나오거든요. 손으로 테이블을 한번 쓱 쓰다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시나리오에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건지, 염정아 배우가, 아니면 애드리브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나리오에 있었다는데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 가가지고, 특히나 고깃집이라든지 기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테이블 이렇게 미끌거리고 그러면 뭔가 쾌적하진 않잖아요. 뭐 약간 뽀드득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좋지. 이 여자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테이블을 한번 만짐으로써 만약에 테이블이 미끌미끌했다면 아이고 뭐 한심하게 트집을 잡았으려나요? 근데 염정아 표정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상이 뽀드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뭐 좀 하고 이렇게 비웃을 수가 없는, 뭐지 이거 뭐 흠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을 짓거든요. 잠깐의 그런 표현과 이 감정의 시각화가 굉장히 이 영화를 좀 풍요롭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내는 감독 그리고 그 배우의 케미가 연기의 장인이 만들었구나.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배우가 만든 영화의 어떤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감정의 시각화를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남편의 그 바람핀다는, 김윤석이 바람핀다는 소식을 듣고 냉장고에서 이제 뭐 요리를 하려고 염정아가 이게 물건을 꺼내거든요. 뭐 이게 요리 재료를 꺼내는데 거기에서 냉동실에 있던 굉장히 단단하게 언 생선이었나? 무언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염정아의 발등을 찍습니다. 발등 위로 떨어지는데, 우리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윤석의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가 그런 위인이 나가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염정아한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느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냉장고 안의 물건, 뭐 전업주부로서 꽤나 살림을 잘하는 주부로 그려지기 때문에 살림을 잘하고 속속들이 냉장고 안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냉장고 안에 쌓여있던 어떤 단단한 물건이 불의의 일격을 가하는 염정아의 발등에 떨어지는 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감독은 표현해내는데요. 굉장히 감정을 잘 시각화했다고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조금 난해하다고 표현될 법한 장면이 있죠. 마지막에 딸이 우유에 그걸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이거를 굳이 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처음, 이게 무슨 의미지?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인생을 사는 거는 굉장히 빡센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죽고 자살할 힘으로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근데 죽는 힘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는 힘으로 죽을 수는 있어도 하얗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고통도 어떤 풍파도 없이 그냥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이제 바람이 나무를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풍파와 힘든 시련이 있지만 기어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겨내고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일을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감독이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좀 추상적이고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표현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도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듯이 영화에서도 영화적 허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또 뭐 그 마신 거를 잘 소화해내야 되듯이 우리가 있었던 인생의 시련이나 힘든 것도 잘 소화시켜서 이제 다시 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아니면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데 자양분으로 써야 되겠죠. 살아온 시간이나 나이로만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성년 같지 않은 성년이 나오고, 성년 같지 않은 성년의 대표 주자로 이제 김윤석 씨가 연기를 하는 아빠가 나오는데, 김윤석이 지방에서 돌아오던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태안반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갑이고 뭐고 다 뺏겨가지고 그냥 일단 택시 잡아가지고 서울 집으로 가자고 해서 오잖아요. 택시비가 무려 48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윤석은 낼 생각이 없어요.
택시기사 보고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그 많은 일을 겪고도, 그리고 그 많은 사고를 치고도 미성숙한 이 인간에서 이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화처럼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 어른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글쎄 언제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지는 죽을 때가 돼봐야 내가 그때는 좀 성숙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규정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미성년이라는 영화 굉장히 볼만하고, 아직 안 보셨다면은 아마 넷플릭스나 왓챠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말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